안녕하세요, 다월드입니다. 오늘은 파이 생태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 뉴스를 공유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파이체인 그룹의 PCM 지갑 사용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드렸는데요. 여기에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PCM 지갑을 현재 당장 설치를 해야 되는지, 꼭 미래에 사용을 무조건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PCM 지갑을 지금 당장 꼭 사용을 해야 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말 그대로 이 PCM 지갑은 파이체인몰 그룹 이 생태계에서 사용이 되는 지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기존에 파이체인몰에서 상품을 판매해 왔던 판매자들 분들 중 아직 파이 밸런스가 지갑에 남아있고 그 밸런스를 출금을 하기 위해서는 이 PCM 지갑의 설치와 가입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생태계에서 파이 NFT 앱이라든지 파이 파인드 앱과 같은 앱들을 사용을 하려면 그런 자산 또한 이 PCM 지갑으로 통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 PCM 지갑에 관심을 가지시면 되겠고요. 평소에는 파이체인몰이나 파이 NFT 앱에 큰 관심이 없었다, 앞으로도 사용을 할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분들은 굳이 PCM 지갑을 사용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파이체인몰 그룹 CEO 에드윈과 얘기를 한번 나누어 보았었는데요. 에드윈은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이 되고 나서 이 PCM 지갑이 좀 더 자유롭게 개발이 된다면 이 지갑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유입이 될 수 있도록 개발을 할 것이다, 이런 언급을 하였고요. 그리고 파이오니어와 파이오니어가 아닌 유저들도 쉽게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런 다목적 지갑 앱을 목표하고 있다. 그리고 웹 2.0과 웹 3.0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고 싶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PCM 지갑의 잠재력을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미리 이런 앱에 적응을 해보고 싶은 분들 위주로 한번 테스팅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 이용자분들 중에서는 이 한국 파이체인몰 채널이 지금 존재하고요. 여기에 한국 관리자분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PCM 지갑 관련 여러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여기서 받으실 수 있으니 이 텔레그램에 접속을 하셔서 이 채널 입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다음 소식으로는 이 파이의 웹 3.0 소셜 플랫폼 중 하나이죠. 커넥트 소셜 업데이트 사항도 잠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커넥트 소셜은 파이 해커톤 수상 앱 중 하나이고요. 그리고 이 앱은 파이 브라우저에서만 작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글 스토어에서도 자체적으로 다운로드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 앱의 특징이라면 우리의 파이코인과 자체 인앱 토큰이죠. 아르테리움 토큰으로 게시물의 보상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특징이 있는데 현재 몇 가지 메이저 업데이트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커넥트 소셜 접속을 해보면 자주 원활한 사용이 잘 되지 않는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중 이 메이저 업데이트 중 한 가지는요, 5월경을 타겟으로 해서 마켓플레이스를 런칭할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프로젝트에 합류해 있는 멜딘이라는 인플루언서는 각국의 파일을 결제받는 곳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서치하고 있고 그 스토어의 업데이트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마켓플레이스 기능을 보여주고 있는 파이 앱들은 파이 생태계에 정말 흔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커넥트 소셜의 경우에는 소셜을 기반으로 해서 그들의 삶을 공유하는 이런 앱에서 파이코인과 아르테리움을 통한 마켓플레이스를 얹힌다라는 이 프로젝트는 상당히 유니크한 조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앱에서는 소소한 업데이트들도 동시적으로 진행 중인데요. 예를 들어 본인이 이곳에 포스팅을 작성을 하면요, 동시적으로 어느 정도의 아르테리움 보상이 들어올 수 있는지 그런 예상치가 하단에 나온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멜딘의 포스트를 한번 살펴보면요, 포스팅 작성 시 아무것도 없을 때는 0 아르테리움의 보상이 예상이 되지만 이미지를 업로드했을 때는 약 0.02 아르테리움 보상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평균 수치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포스팅 글을 작성을 했을 시에는 좀 더 상승이 되는 0.07 아르테리움이 보상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통계에 따른 자동 알고리즘으로 이제 이런 수치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저도 파이 브라우저 버전으로 접속을 해서 글을 작성을 해보니 이런 알고리즘이 작동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글의 길이나 태그라든지 사진 등의 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이는데 좀 더 자세한 알고리즘은 제가 지금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개발자에게 문의를 해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상당히 소소하지만 흥미로운 업데이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이 커넥트 소셜 활동을 꽤 오랫동안 해보았지만 여기서 여러 포스팅을 올리게 되면요, 꽤 생각보다 많은 아르테리움 토큰을 보상으로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다른 분들의 이 포스팅을 한번 확인을 해보고 이 아르테리움 토큰으로 팁을 드리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앱에서 이런 활동을 하면서 토큰 수익에 대한 지속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이런 기능들이 제공이 될 수 있다면
이 토큰의 가치를 올리는데 사람의 인식을 바꾸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참고로 이 앱의 사용 방법, 가입 방법 지난 영상들에서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여기 보이는 이런 영상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커넥트 소셜 앱의 개발 인원 중 한 명이 멜딘과 대화를 나누는 도중 알아낸 부분이었는데요. 참고로 이 멜딘이라고 하면 파이상텍에서 정식 공지가 되지는 않았었지만 상당히 많은 이 내부 팩트를 공유를 해주고 있는 인물 중 한 명이고, 또 메가모더와 개발자들과 또 여러 소통을 끊임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내부 정보들도 많이 알고 있는 인플루언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멜딘에 따르면 현재 파이상텍에서 5개의 프로젝트가 인큐베이터 프로그램 지원을 받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파이앱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이라 하면 파이코어 팀에서 이전부터 실행 준비를 오랫동안 해왔던 부분이고, 이것을 로드맵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요. 파이앱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은 앱 개발 및 배포 프로세스에서 커뮤니티 개발자를 지원하여 궁극적으로 파이 커뮤니티에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파이 에코시스템의 유틸리티를 만듭니다. 이 프로그램은 문서화된 앱 개발 요구에 대한 비용 기반 보조금을 제공하고 앱의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 멘토링을 제공합니다, 라고 이렇게 간추릴 수 있겠는데요. 즉, 현 파이생텍에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앱들을 소수 선택을 해서 보조금 지급을 해주고요, 더 적극적인 코어팀의 멘토링을 해줌으로써 단기간에 빠르게 앱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5개 지원을 받기 시작한 앱이 무엇인지는 철저하게 기밀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이 프로젝트가 실시가 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이 인큐베이터 프로젝트는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그 전에 실시가 되어야 할 사항 중 하나였고, 그래서 로드맵 버전 2까지 기재가 되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이 인큐베이터 프로젝트를 포함해서 로드맵 버전 2에 나와 있는 중요 리스트가 하나씩 시작이 되고 있거나 솔루션이 이미 제공이 되었다라는 점에서는 우리 파이 생태계가 오픈 메인넷 전환 시기와 점점 가까워지고 있구나,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체감을 할 수 있었고, 또한 한편으로는 파이 코어 팀의 100개 앱에 도달을 해야만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이 된다, 이렇게 조건을 내놓긴 했었지만 이 100개 앱 달성이라는 부분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런 개인적인 제 생각을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시다시피 코어팀이 이 100개 앱 달성을 매우 엄격하게 기준을 세워서 카운팅을 시작을 했다면 현재 파이앱은 아마 10개조차 도달을 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생각했던 기준보다 더 유연하게 카운팅을 해주고 있고, 이미 50개 앱을 공식적으로 돌파를 했다라고 코어팀에서 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파이 생태계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파이 앱들이 개발 중에 있거나 시도를 하고 있고, 아주 유연하게 이 수치를 카운팅을 해주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오픈 메인넷 전환 시점이 다가오면, 그리고 전환을 해야 되는 시점이 오면은 이 카운팅 수치는 코어팀의 전략에 의해서 얼마든지 100개 앱에 도달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번 인큐베이터 지원을 받고 있는 5개 앱처럼 이런 앱들, 어떤 앱인지는 모르겠지만 코어팀이 정말 진지하게 고려해서 여러 지원을 지금 해주고 있는 이 수치는 10개 미만이다. 그래서 이렇게 소수 앱으로 지금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5월 중순에는 코어팀의 비공개 AMA 회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마 다른 시기의 AMA 회의보다도 더 중요한 시기에 이 회의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올해 파이가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현재 여러 조건들을 지금 달성을 해야 되고, 수치적인 부분도 달성을 해야 되지만 코어팀 내부 상황이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도 파악이 되어야 합니다. 노드 업데이트 부분이라든지 추가 락업 업데이트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그리고 오픈 메인넷 전으로 그것이 나올 수 있는지, 아니면 중국 지역 이 KYC나 마이그레이션 체크 사항도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여러 가지 내부 상황들이 해결이 되어야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업데이트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의 회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지역 KYC나 마이그레이션 얘기도 지금 나온 김에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 네트워크가 이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이 중국 쪽에 이 키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중국의 대량 KYC나 마이그레이션이 시작이 될 수 있어야, 즉 그 수치가 한 번에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어야 아마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어제 X를 통해서, 제 계정을 통해서 중국 커뮤니티에게 한번 개인적으로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중국 파이 KYC 및 마이그레이션 현황을 공유해 줄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았고요. 특히 오픈 메인넷의 목표를 고려할 때 중국 커뮤니티가 아직 마이그레이션을 하지 못했다라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이러한 지연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남겼고 여기에 많은 중국분들 그리고 중국 지역에 거주하시는 이 한국분들이 답변을 남겨주셨는데 일단 이 아이디를 확인해 보면요. 이분은 중국 지역 모도 중 한 명입니다. 이분은 이렇게 답변을 남겼습니다. 중국 개척자 중 약 20%가 KYC 슬롯을 획득했으며 기본적으로 KYC를 완료했으며 모두 메인넷 목록에 8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나는 중국에서 마이그레이션을 마친 개척자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메인넷 초기 단계에서 파일을 저렴한 가격에 덤핑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일 수 있습니다. 파일 가격이 높은 수준에 도달하면 파일을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사람들은 파이코 팀에 불만을 토로하게 됩니다. 이런 의견을 남겨주었고요. 그리고 어떤 중국 유저는 소수의 중국 채굴자들이 KYC를 제출했습니다. 일부는 막혀서 실패하고 일부는 통과했지만 기본적으로 메인넷 지갑에 매핑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메인넷 코인이 매핑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또 어떤 댓글에는 가계정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고 또 어떠한 유저는 너무 슬프고 버림받은 느낌이 있다. 이렇게 글을 써주기도 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가계정이 너무 많아서 현재 늦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아직도 체크리스트 8번을 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현재 중국은 8단계에서 검증을 한 번 더 해야 하고 마이그레이션은 거의 안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현재 상해에 거주하고 있는데 주위에 마그가 된 사람은 없습니다. 라고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중국 분들의 댓글을 좀 확인을 해보면 중국 지역에서 마이그레이션을 받은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가계정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 이런 언급이 이제 대다수인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중국의 모드는 가격의 덤핑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해주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코어 팀의 실제 그런 이유로 마이그레이션을 막고 있고 KYC 통과율 또한 조조한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진짜 덤핑을 막기 위해서는 오히려 일정 유저들의 지갑을 조금씩 마이그레이션을 해주고 그것으로 생태계 활동을 장려를 해서 중국 지역에도 파이코인의 내재 가치가 존재한다. 아니면 그런 거를 만들어주는 행위가 더 필요할 것 같고 그것이 오히려 코어팀이 현재까지 해왔던 패턴과도 일치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오픈 메인넷 바로 전에 수많은 중국 파이오니어들이 갑작스럽게 모두 마이그레이션을 받고 서로 충분한 손바뀜이 일어나지 않다거나 파이코인을 통한 어떤 거래 문화를 직접 체험해 보지 못한 상태에서 이 중국 파이오니어들이 오픈 메인넷으로 바로 전환이 되고 또 거래소의 자율 상당이 된다면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초반에 큰 덤핑이 일어나거나 큰 패닉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물론 제 개인적 예측이지만 중국 지역 모두가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지만 과연 물량의 초기 덤핑을 막기 위해서 이 지갑을 통제하고 있는 걸까? 이 부분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회의적인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파이오니어마다 다른 관점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틀리고 맞고를 떠나서 최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한번 모아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파이도 앱 개발자는 중국인 출신이고 저는 그 개발자와 또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 파이도 개발자도 여기 파이 메인넷 지갑이 현재 없습니다. KYC는 통과를 했지만 마이그레이션을 받지 못한 상태고요. 그래서 앱 개발을 하는데도 여러 지금 장애가 있는 상태이고 메인넷 지갑을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부여가 되지 않은 지금 상태이기 때문에 매우 답답해하고 있는데요. 파이도 앱 개발자는 이 중국이라는 지역의 KYC 정책이나 규제에 의해서 지금 마이그레이션이나 KYC가 쉽게 진행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또 다른 관점을 제공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확률이 존재하는 것을 또 볼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파이 네트워크 오픈 메인넷으로 전환하기 위한 달성 조건 1,500만 명의 KYC 통과자, 1,000만 명의 마이그레이션 이 도달 수치는 중국 지역에서 오픈이 한번 되기 시작을 하면 의외로 쉽게 달성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지금 해보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 중국인들의 영향력을 보았을 때는 파이 생태계에서도 앞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전체적인 거래량이나 이 가격의 펌핑에도 큰 관여를 할 확률이 매우 높고요. 아직까지 아쉬운 건 파이패스형 메인넷에서 중국인들의 이 메인넷 지갑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폭발적인 어떤 생태계 성장을 경험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아직은 중국의 생태계가 빠진 상태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다리던 중국인들의 참여가 이루어지면은 파이 생태계가 또다시 한번 큰 성장을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